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하실 내용은 우리 교재 380페이지 이제 정보화 그리고 이제 전자정보 얘기인데, 뭐 20세기를 산업사회라 그런다면 이제 21세기를 이제 지식정보사회라 그러죠. 그래서 이 지식정보사회에 관한 내용들은 뭐 우리가 여러분들 언론이나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날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뭐 기업 조직이든 정부 조직이든 대부분 이 정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행정에 정부 조직의 행정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이제 구축된 정보 시스템을 행정정보 체계라 그래요. 이것도 뭐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요. 상식적인 것들이니까. 자, 대신 이제 381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 정보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 조직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느냐, 이건 좀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앞서서 조직이론 파트에서도 이제 지식정보사회형 이 조직, 미래 조직 이걸에 대해서 이제 봤었거든요. 그래서 뭐 학습 조직이니 뭐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자, 정보화가 이루어졌을 때 조직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크게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권력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둬서, 자, 먼저요. 여러분, 정보 사회는요 급변하는 사회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화되는 사회예요. 뭐 사실 그 정보통신 기술 발전하는 거 보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뭐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2G 폰,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오늘날 대부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뱅킹이니 SNS니 뭐 각종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 역시도요 다양한 요구와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조직 구조는 전통적인 관료제 조직에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탈관료제 조직, 유기적 구조가 필요하죠. 그래서 조직 구조가 기본적으로 탈관료제화됩니다. 자, 이거를 표 바로 밑에 정보화가 조직 구조에 미치는 영향, 요거를 레비트 히슬러 모형이라 그래요. 줄쳐두시고, 이 레비트와 히슬러라는 학자가 이 정보 기술이 도입이 되면요, 도입이 되면 전통적인 이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 구조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종 위에다가 벨, 럭비공을 이렇게 올려놓은 듯한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를 레비트 히슬러 모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 전통적인 피라미드 구조가 관료제 조직이 종 위에다가 럭비공을 올려놓은 듯한 모습으로 바뀐다. 이 얘기는 전통적인 피라미드 구조에서 누가 가장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 중간관리층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관료제 조직에서 중간관리층이 하는 업무가 주로 보고서 작성 업무거든요. 근데 정보기술이 도입이 되면, IT가 도입이 되면 이 보고서 작성 업무가 전부 다 전자적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 중간관리층이 많이 없어지죠. 그래서 표 보시면, 자, 조직 구조의 탈관료제합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구조가 뭐로 바뀌어요? 종형으로 바뀌고 계속해서 중간관리층과 지원 인력이 감축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직이 규모가 작아지고 계층 자체가 적어진다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해요. 조직의 수평화 동그라미 하시고, 네트워크화 동그라미 하세요. 수직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직화 나오면 틀려요. 그리고 네트워크화지 계층제화 나오면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조직 이론에서 봤던 내용하고 이제 같이 연결해서, 그러니까 구조는 기본적으로 탈관료제, 유기적 구조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내용은 이 권력 관계인데, 표에 보시면 집권화 동그라미, 분권화 쪽 동그라미. 정보 기술을 도입했을 때 권력 관계가 집권화된다는 주장, 분권화된다는 주장, 서로 논거가 달라요. 서로 비등비등한데, 자, 결론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당구장 표시 보시면
정보기술이 도입이 되면요, 집권화된다는 주장도 있고 분권화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냐면 분권화가 대세예요. 왜냐? 정보 사회는 급변하는 사회고 사람들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한 사회죠. 근데 집권화시키면 대처가 느려요.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 다양한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권화가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381페이지 전자정부론 갑시다. 전자정부론. 자, 이제 요거는 좀 중요한데 행정학적으로 이 정보기술을 행정 업무에 이제 도입함으로써 나타나는 이 지식정보사회형 정부 형태를 전자정부라 그래요. 일렉트로닉 거버먼트. 그래서 이제 일단 전자정부라는 개념은요,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첫 번째 줄 끝부분. 자,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NPMT 교육을 추진했었죠. 그래서 이제 클린턴 정부에서 이 맨 처음 만든 말인데, 이 정보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정보의 역할 기능을 줄이고 낭비와 비효율을 없애서 이름하여 정보기술 도입을 통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정부 재창조 전략으로 시작된 게 전자정부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이 전자정부라는 개념은 단순히 정보기술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루어내는 게 중요합니까? 혁신을 이루어내는 게 중요해요. 혁신을. 그래서 그 전자정부 개념을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거죠. 먼저 행정 업무가 이렇게 있어요. 자, 행정 업무가 있으면 여기다가 뭐를 도입해야 되냐 하면 IT를 도입을 해야 돼요. 자, 근데 행정 업무에다가 IT만 도입했다고 바로 전자정부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기껏해야 전산화 수준이에요. 전산화. 그럼 방금 얘기했다시피 전자정부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혁신을 이루어내야 되거든요. 혁신을.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것만 가지고는 혁신이 안 되고, 자, 그래서 정보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또 뭐가 여기에 추가가 돼야 되냐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BPR이 이루어져야 돼요. 뭐가 이루어져요? 리엔지니어링이 이루어져야 돼요. 리엔지니어링이. 자,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타나냐 하면 EG, 일렉트로닉 거버먼트가 나타나는데, 이 일렉트로닉 거버먼트는 혁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일렉트로닉 거버먼트는, 자, 업무를 처리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이름하여 효율적인 정부가 돼요. 그 다음에 정보기술을 통해서 원스톱, 논스톱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름하여 고객지향적인 정부가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정보기술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즉각적으로 파악을 하고 국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이름하여 정보기술을 통한 행정정보의 공개를 통해서 투명한 정부가 되고, 정보기술을 통해서 전자민주주의까지 실현하는 이런 정부가 나타나는 게 바로 전자정부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시작된 이 전자정부는 주로 처음에는 여기에 초점을 뒀죠. 효율성에. 그래서 전자정부 개념은 효율성 모델로 시작이 됐지만 최근에는 바로 이 민주주의까지 실현하는, 그래서 이제 민주성 모델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전자정부예요. 그래서 양가로 2번 정리하면 행정의 모든 과정을 뭐 해야 돼요? 혁신 동그라미. 이게 바로 BPR이에요. 이렇게 BPR을 해야 뭐가 나타나요? 첫 번째 효율적인 정부, 그 다음에 고객지향적인 정부, 나아가 뭐? 투명하게 열린 정부. 이게 전자정부의 뜻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그냥 한국에서 전자정부 사업이 전개된 거 정리한 거니까 한번 좀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고,
뭐 오른쪽에 이제 유엔에서 전자정부의 발전 단계를 뭐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참고해서 한번 좀 보십시오. 자, 4번에 보세요. 하단에. 자, 전자정부의 비전. 이게 중요한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전자정부의 바람직한 모습, 비전. 바로 혁신의 관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종이 없는 사무실. 이 전통적인 관료제에서 이 종이 문서가 비효율성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자정부에서는 페이퍼리스,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원스톱, 논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객 지향 정부를 구현하고, 최종적으로 3번 투명하게 열린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부. 그리고 나아가 지식정보사에서는 지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식정부. 이게 바로 전자정부의 비전이에요. 자, 이런 토대하에 384페이지 넘겨보세요. 384페이지. 자, 특히 전자정부의 비전으로서 이 지식행정이라고 또 하는데, 지식정부. 지식이 뭡니까? 난리지. 난리지는 뭐냐면, 지식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문제 해결책이 바로 지식이에요. 솔루션이. 이제 지식정보사에서는 물질이나 에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가 중요하죠. 지식과 정보가. 자, 그러면 정부 역시, 행정 역시 어떤 능력을 키워야 돼요? 문제 해결 능력.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지식정부란 정보와 지식, 그리고 정보와 지식, 특히 지식에는요, 형식지 동그라미, 암묵지 동그라미. 이런 게 이제 IT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되고 공유돼서 지식의 새로운 창출, 축적, 공유, 학습, 실제 업무의 활용, 이런 이제 지식활동 동그라미. 이 지식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지식 역량, 문제 해결 역량, 정책 결정 역량이 높아지는 정부를 전자정부의 비전인 지식정부라고 합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는 노나카 동그라미 하시고요. 일본의 그 노나카라는 학자가 이 지식의 유형을 둘로 나뉘어요. 형식지하고 암묵지로. 이건 좀 알아두십시오. 먼저 형식지는요. 형식지는 언어화나 형식화가 가능한 객관적 지식을 형식지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뭐 매뉴얼이나 책이나 이렇게 이제 그런 그 객관적인 상태로 이제 존재하는 지식들을 형식지라 그래요. 형식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핸드폰을 샀다. 그러면 핸드폰 이용 방법에 관한 솔루션, 지식들이 매뉴얼에 담겨 있죠. 이런 것들을 형식지라 그래요. 자, 반면 암묵지는요. 형식지와 반대되는 표현인데, 언어화나 형식화가 어려운 이 지식을 암묵지라 그러는데, 이 암묵지는 뭐냐면 개인의 머릿속에 담겨 있는 일종의 이제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A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 독특한 문제 해결의 노하우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암묵지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지식이 그러니까 조직의, 행정의 지식 역량이 높아지기 위해서는요, 조직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이 암묵지가 최대한 뭐로 바뀌어야 돼요? 형식지로 바뀌어야 조직 구성원들 간의 지식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조직 전체적인 지식 역량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형식지, 암묵지 구분은 여러분들이 좀 봐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뭐 오른쪽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그 전자 거버넌스, 뭐 전자민주주의 이런 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386페이지를 좀 갑시다. 386페이지. 그리고 이제 전자정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현재 지금 이 전자정부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전자정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건데요. 그 전자정부법 이 4조에 보면 이 전자정부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십시오. 동그라미 1번에 1호부터 6호까지 쭉 기억하세요. 대민 서비스를 최대한 전자화하고 정보기술을 도입해서 혁신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뭐 사생활도 보호하고, 5번째
최대한 공개를 해야 돼요.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보시고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이 전자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들 제목 중심으로 좀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 전자적으로 민원 처리를 하게끔 돼 있고, 뭐 구비서류도 가급적이면 이제 전자적으로 확인하라. 종이 문서를 최대한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이제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게 뭐냐면 유비쿼터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전자정부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유비쿼터스라고도 표현하죠. 유비쿼터스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편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비쿼터스가 이런 뜻입니다. anytime, anywhere, any device.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장치로든지 이제 전자정부에 접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제목 중심으로 좀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9번이 좀 중요합니다. 9번에다 별표 2개 하시고. 자, 여러분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개혁과 관련해서 내건 모토가요, 바로 정부 3.0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행정개혁의 초점,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부 3.0이에요.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별표 2개 하시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3.0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정부 3.0은요, 네 가지를 외우세요. 네 가지를 동그라미 1번의 개념에서. 자, 공공정보의 개방, 동그라미. 자, 공공정보를 최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개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행정기관 간에 또는 정부와 국민 간에 정보를 어떻게 해요? 공유하는 거죠. 공유 동그라미. 그래서 정부 3.0의 개념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파트너십, 협력을 높이겠다는 거. 그래서 정부 3.0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네 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자, 이걸 통해서 동그라미 2번. 자, 뭘 하겠다는 겁니까? 체크하세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서 첫 번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스마트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388페이지 이 표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내건 모토가 정부 3.0이죠. 그러면 3.0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1.0이 있고 2.0이 있겠죠. 이거는 원래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웹 기술 있죠. 웹, 월드 와이드 웹. 이 웹 기술이 초기에는 1.0이었고 지금 현재는 2.0으로 2.0 시대예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0까지도 이제 구현하겠다는 건데, 정리를 하시면 1.0은요. 1.0은 자, 지금 1.0의 특징은요, 일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웹 기술, 월드 와이드 웹 기술로 보면 1.0은 이런 겁니다. 이제 사이트를 구축해 가지고 웹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만 하는 단계. 이게 1.0 기술이에요. 반면 웹 2.0 기술은요, 쌍방향이에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소비자가 어떻게 해요? 직접 정보를 생산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블로그라든지 또는 뭐 카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비자가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정보를 만들어내기까지도 하죠. 이거는 이제 웹 2.0 기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부 1.0은 좀 체크만 하십시오. 일방향이야, 일방향. 그리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국민들이 직접 방문을 해야 돼요. 반면 정부 2.0은 뭐가 됩니까? 이제 국민 중심이 되고 양방향이에요. 쌍방향. 그리고 뭐를 활용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거지. 자, 근데 박근혜 정부는 3.0을 구현하겠다는 건데 3.0은요. 서비스 보세요. 양방향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맞춤형을,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국민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원하는 거 있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국민 개개인을 중시하고 그리고 양방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2.0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했었죠. 유선 인터넷.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무선 인터넷하고 모바일까지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정부 3.0은 좀 잘 알아두시고 자, 이번에는 388페이지 하단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인데요. 이 행정정보공개제도는 뭐 예를 들어 이제 민주주의의 기초죠. 그러니까 국민은 주인이죠. 그래서 이제 행정기관에다가 주인 입장에서 어떠한 행정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헌법상 알 권리에 근거해서 행정기관은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돼요. 이게 행정정보공개제도입니다. 그래서 필요성 보시면 뭐 간단하게만 봅시다. 알 권리를 보장하고 뭐 민주주의가 참여를 기초로 하는데 정보도 없이 참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개가 최대한 되면 투명성 그리고 비밀주의 타파되고 투명하니까 뇌물 못 받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다섯 번째 전자민주주의도 구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요 이 헌법상 알 권리에 근거해서 어떤 법이 만들어져 있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일명 정보공개법이에요. 이거는 뭐 행정법에서도 나오고 그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 그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시험 문제 주로 이게 많이 나오는데 모든 국민은 동그라미 하세요. 모든 국민은 권리가 있어요. 정보공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행정법이나 이렇게 공법에서 보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이익이라는 한정이 없어요. 그냥 모든 국민은 법률상 이익이 없더라도 있든 없든 행정기관에다가 해당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줄 외국인도 동그라미. 외국인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외국인도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공개의 절차 방법에서는 자, 이렇게 공개 청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0일 동그라미 하세요.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전자정부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그 정부 3.0 근데 정리를 하시면 전자정부의 의미 그리고 이제 정부 3.0 그리고 이제 행정정보공개제도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중심에 둬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행정학의 마지막 주제 지방행정론 또는 지방자치론을 볼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